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투자했다고 해서 수익률이 더 나은 건 아니죠. 그리고 밤낮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실무가 뒷받쳐주지 않으면 수익 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 어려운 걸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고요. 저희 오늘도 여러분들께 힘 주고자 승률과 확률로 무장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심장이 되십시오. 개미탈출 출발합니다. 확률과 승률이라면 이분 빼놓고 논하기 어렵죠. MTNW 최영동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휴가도 안 가시고 주식시장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줄줄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강한 주도 섹터가 돼줄까 하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에코프로 BM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증권사 리포트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네요. KTB투자증권에서는 EV향, 양극재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72,000원을 밝혔고요. 그동안 업황 여파였을까요? 아니면 시장 여파였을까요?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우리로서는 땡큐! 놓여있는 자리가 매력적이어서요. 전문가님, 에코프로 BM 담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7%대의 상승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ANF도 마찬가지로 7%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 후성도 마찬가지로 3%, 그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 첨보 같은 경우 1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만의 상승이라고 하기보다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좀 압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BM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 그리고 이제 돌파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21선에 대한 돌파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도 상당 부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매도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순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포지션들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인 내용들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지금 진행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에서 이제 물적 분할이 된 기업이죠. 그리고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인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극재, 배터리 원가 비중 40%를 차지를 하고 있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동사가 좀 필요로 하고 그리고 동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 부분들, 영업이익 부분들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증권사 쪽에서 발표를 해줬던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마음에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미를 좀 내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NCA, NCN 전체적으로 좀 다 납품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SK 이노베이션이 계속적으로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증설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동사도 마찬가지로 그에 맞춰가지고 좀 증설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자체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2020년도까지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의 낙폭과대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하락하는 그런 시점대마다 매수 관점으로서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동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는 강력한 포트일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안에서도 경쟁력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포트인 확인하고요. 갈 길 먼 손해보험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생기고 있는 실손 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부담스러운데 신저가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자동차 손해보험률도 급증을 하고 있고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5대 손보사 모두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1조 규모였다고 하죠. 지금
지금 보시는 현대해상 차트를 비롯해서 차트 보면 답답합니다. 막막하고요. 손해보험주 더 늦기 전에 전문가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참 이게 팔자라는 의견, 그리고 포트인, 포트아웃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네. 뭐 낙폭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컸었던 종목이죠. 4만 원대에서 2만 3천 원대까지 거의 뭐 5월, 6월, 7월 한 4개월여 만에 이제 급락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통상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실적을 발표해주고 나서 낙폭 과대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시그널들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반등 흐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권으로 좀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현대해상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3%대에 대한 하락세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실적 부분들이 감소가 크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워낙 조금 어둡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5일선과 22선 차례대로 좀 역별이 만들어내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V자 반등을 노려보기에는 손해보험 관련된 섹터군들은 다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었을 때, 저희가 포트를 담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자체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포트를 담아가시면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 신호가 좀 나아졌을 때 그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는 포트인에 대한 의견보다는 포트아웃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고요. 조금 더 한 가지 정도 좀 첨언을 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그때 바닥을 다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닥에 대한 하방 정리성을 보여줬을 때 들어가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트 아웃 의견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유진테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든 반도체 소재에 있어서 탈일본화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 반도체 장비주로까지 수혜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유진테크야말로 V자 반등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과 함께요. 이렇게 V자 예쁘게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유진테크 어디까지 낙폭과대에 따른 메리트까지 입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엔 목표가 한번 또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유진테크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 돌파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6월달, 7월달에 대한 고점 자체 12,000원대를 강하게 좀 돌파를 시키면서 12,9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속설였던 가격대에 대한 돌파 흐름들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투입됐었던 종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앞서 언급하셨듯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소재뿐만 아니고 장비 쪽으로 전환이 됐을 때 반도체 국산에 대한 수혜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러한 관련된 종목군으로 보시기에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을 거고요, 유진테크도 있을 거고, 원익IPS도 있을 거고, 테스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 유진테크에 대한 흐름들이 워낙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투자 포인트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투영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진테크는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 한 차례 정도 더 레벨업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좀 포트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SK 하이닉스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방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조금 어둡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술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공정 전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조금 정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 내부적으로서 공정 전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 그리고 오늘자에 대한 돌파 흐름들은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산업적으로 봤었을 때도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오늘 뭐 동시간대로 지금 12시 44분, 4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후장 들어서서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종가 개념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정도 좀 욕심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봉상의 고점 부분이겠죠. 한 14,000원
4,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손절에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유진테크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은 포트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를 공략해서 일단은 14,000원까지 올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뒤흔든 종목들 살까 말까 확인해봤고요.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